목포와 신안의 이 통합 문제. 통합 찬성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올해 안에 정부의 통합 관련해서 이제 건의를 하고 말이 시군 통합이지 도시가 규모가 적은 농촌 지역을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다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뭐 또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갔습니다. 뭐 비도 많이 왔었고 네. 덥기도 또 무지 덥고 너무 습하고 네, 다들 뭐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전남 기자회견 제작 날짜가 다가오면 한 주일이 가고 있구나.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월요일일 수도 있겠네요. 한 주를 마감한다. 마감으로. 목요일에 녹화를 하니까 마감으로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시작하는 느낌이라 오히려. 어땠어요 한 주간? 너무 비가 많이 왔고 그리고 이제 기상 예보도 잘 안 맞아서 취재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보니까 이번 한 주는 다른 주간보다 좀 더 뜨거운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이제 세종시로 이제 우리 정부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겠다. 뭐 최근 막 가장 핫 이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행정 수도를 이제 이전하겠다 이 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 나왔었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관수받은 관념 어떻게 보면 불문의 관습 헌법, 그래서 우리 수도는 서울이다.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위헌 결정이 났었죠. 근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다가도 다시 이걸 뒤집었던 사례들이 많아요. 2006년 6월에 헌재가 보건복지부가 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그 보건복지부령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가지고 안마사 자격을 시각 장애인에게 부여하는 법률이 합헌이다. 이게 헌재에서 다시 2년 만에 뒤집었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행정수도 문제가 물론 논란이 있지만 간단합니다. 뭐 헌법 개정보다도 국민투표로 하면 되거든요. 국민투표로. 이 행정수도 이전하고 관련해가지고 언론사 두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이제 과반수를 넘어서 53.9% 정도로 나타났는데 반면에 세종시 이전하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4.5%가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지어서 생각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이제 가까운 예로 저희가 뭐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한 번 이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전남으로 봤을 때는 대표적인 곳이 이제 나주일 텐데. 혁신도시. 근데 사실 이게 보면 기관은 이전을 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구 분산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필수 인력들 있잖아요. 그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이 사실 청사가 옮겨진다고 해도 서울에 이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거기다 굳이 옮길까? 절대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전혀 의미 없는 이번에 이제 정책인 것 그 같다. 세종시로 이제 이전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세종시 집값이 많이 들썩이긴 했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지역은. 예. 그 인근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동산 가격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화시키고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목표와는 다르게 오히려 세종시는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고 맞아요. 서울시는 꿈쩍도 안 해요. 결국은 이게 부동산 가격하고는 솔직히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아무튼 정부의 권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다면 두 분 생각이 좀 궁금한데 만약에 이 행정 수도가 이전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냐 두 분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옮겨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어때요? 저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우리 지금 엄청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미미할 거다. 그리고
제가 그 세종시 부동산 카페를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매물들도 모두 다 이제 거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렇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뭐 단기적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희가 지금 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들을 잠깐 언급을 좀 했는데요. 사실 오늘 해야 될 얘기도 좀 비슷한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되게 좀 오랫동안 그렇죠. 묵은 또 이슈였기도 했고 최근에 또 가시화가 되고 있는 목포와 신안의 이 통합 문제 최근에 좀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영상부터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목포와 신안의 통합 문제, 뭐 지난 4월 이제 후보자들로 나섰던 분들이 총선 때 그렇죠. 후보자들이 많은 얘기들을 좀 내놓으셨어요. 뭐 거기에 또 뭐 우리 김종식 시장, 또 신안의 또 박우량 시장, 아니 군수 이 두 분이서도 또 실질적인 또 이런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 거로 보이거든요. 될까요? 저는 먼저 이걸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90년대 초반에 시군 통합,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이 시군 통합 문제가 나왔고 일부 지역이 통합이 되고 일부 지역은 통합이 무산되고 전국적인 이제 통합 붐이 일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였냐면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화두가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됐냐면 거의 시와 시끼리 통합보다도 시와 인근의 농촌지역, 군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역과 도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말이 시군 통합이지 도시가 그 규모가 적은 농촌지역을 흡수하는 형태로 그렇죠,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연 광역 행정을 하는 게 맞냐, 이게 적절하냐, 이런 데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 최근 동향을 좀 봐봤더니 이제 9월쯤에 실무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하고 또 통합 관련 준비 절차가 그럼 본격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나 시민단체 중심으로 공동준비위원회까지 구성이 된다고 하고요. 뭐 통합 찬성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올해 안에 정부의 통합 관련해서 이제 건의를 하고 목포는 2024년 그리고 신안은 2026년을 좀 통합 시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목포와 신안은 사실상 뭐 생활권 자체도 비슷하고 또 대부분 이제 섬 지역에 계신 신안 분들 같은 경우 실제 목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분명히 예전부터 이 통합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있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 두 곳만 통합을 했을 때의 시너지가 과연 클 것이냐 사실은 그게 좀 의문은 들거든요.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목포는 육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육지니까 무안과 인근 영암과의 통합의 문제가 오히려 더 절실하죠. 그리고 신안은 뭐 물론 뭐 천사대교가 있고 다리가 낮았지만 섬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섬 지역을 육지하고 합친 게 과연 적합한가?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다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당초 이 무한반도죠. 예. 여기에 통합론이 나왔던 게 사실은 거의 한 30년 정도 됐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만 빠졌어요. 예. 무한만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물론 이제 도청 소재지고 시승격. 자체적으로 시승격을 하기 위한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에도 무한은 또 계속 반대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미 30년 전부터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도? 그러니까 다른 예, 그렇죠. 일단 약한 지역이 규모가 적은 지역이 특히 농촌 지역이 도시랑 통합되면 분명히 불이익이 많을 거다. 이런 주민들의 정서들, 우려감 이게 이제 막 가장 팽배했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인사들 선출을 통해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인사들이 또 대대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리고 군을 상대로 여러 가지 뭐
납품 계약하고 이런 지역의 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했고 그분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그 여론이 이제 뭐 전체 여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무안군에서는 여론조사 할 때마다 주민투표 할 때마다 무안 쪽에서는 반대가 아슬아슬하게 좀 나왔어. 뭐 40% 정도 찬성이 나오고 뭐 통합 반대는 뭐 50% 선에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줄다리기 형식이네요. 거의 그렇죠. 부분이.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남 지역도 기존에 이런 통합을 했던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례들을 좀 먼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동부권 쪽이 사실은 눈에 많이 띄어요. 네, 딱 보면 맞습니다. 뭐 순천과 승주 네. 합쳐져서 뭐 순천시가 되기도 했고 네네. 또 여수와 여천 음, 또 이렇게 합쳐지면서 또 여수시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통합 사례들이 있는데 뭐 사실 괜찮죠 지금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출입은 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수 여천과 통합된 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통합을 했을 때 6가지 이제 조항이 있었어요. 조항 중에 하나가 뭐 통합 청사는 지금 여수시청 본청사인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천 청사를 활용을 한다가 이제 조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는 있는데 이게 뭐 문수청사, 뭐 여서청사 해가지고 나눠져 있어서 행정 기능이 굉장히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 조직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별관의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별관 신축이 또 언급이 되다 보니까 어디다 둬야 되냐. 여서 문수청사의 어떤 기능이 그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하면서 또 이제 통합 전의 어떤 그런 입장들 또 언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정말 통합 논의를 할 때 잘 해야 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좀 거국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다 흡수하고 표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건 이제 통합을 하면서 뭔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단체장이 통합이라는 카드를 좀 꺼내지 않았을까. 물론 본인들한테도 이점이 있으니까 꺼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은 신안과 목포가 통합이 되면 약 30만 정도의 어떤 규모의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죠. 전남 제1의 도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목포시나 신안군은 뭐 2조 원대 자생 능력을 갖춘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지금 뭐 그 정도 이제 2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목포하고 신안 예산 합치면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고 뭐 중복 투자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뭐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과연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섬으로 대한 저는 특수한 행정구역인 신안군과 육지 목포가 통합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뭐 용역을 한 결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는. 사실 어떻게 던진 거잖아요 그냥 일단. 예. 사실 뭐 목포에가 신안 출신들이 60%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또 거의 신안 국민들 중에서 약 40%가 목포에 아파트나 이렇게 집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갖고 뭐 일일 생활권이고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섬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1897년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개항을 맞은 목포. 점차 물류와 사람이 모여들면서 전남 서남권의 거점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신안 섬 주민들에게 목포는 육지를 오가는 관문. 그래서 두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본토령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전부 신안 사람들 거의 신안 사람들이라서 많이 살아요. 실제로 목포의 23만 인구 가운데 신안군이 고향이거나 연고가 있는 인구는 약 60%. 사실상 경제 공동체나 다름없어 최근 두 지역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지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역이 소멸될 위기감이 찾아오자 도시 광역화가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목포와 신안의 두 단체장도 통합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기득권부터 내려놓겠다는 입장. 함께 준비가 안 되면은 동통합을 해서 좀 더 그 지역이 공동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함께 모색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입니다. 우수 개인적으로는 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개인이
기득권 같은 것은 내려놓을 만한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학계에서도 경제적인 측면만큼은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소외될 수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결론은 시지역은 48%가 균형 있게 발전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군지역 주민은 31%가 결론은 균형적인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통합에 따른 어떤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무엇보다 주민동의와 실무를 담당할 조직 구성, 법률 개정까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통합이 되면 법에서 추진해가 나갑니다만 지금은 같이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준비위원회 상당히 많은 것을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이라든지 민간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충분한 사전 협의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필수. 앞서 무한반도 통합이 소모적 논쟁으로 무산됐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의견이 한데 모아져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그 이번에 신안 군수가 목포시장에게 처음 이제 통합을 제안했는데 신안군에서는 통합 찬성 반대 의견이 거의 이렇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섬지역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또 농촌 지역이 도시랑 통합이 됐을 때 뭐 국민보험료,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 입학 특별 전형에서 또 이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도 할 수밖에 없고 목포시는 인구가 지금 22만 명 선인데 신안은 뭐 4만 명 선인데 이 작은 인구들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런 여러 가지의 일단 우려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도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인구가 감소하는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이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뭐 경제적인 거라든가 또 주민들의 편의성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이 공무원 구조까지도 사실은 모든 걸 싹 다 바꿔야 되는 뭐 거대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남 동북권이 전남 동북권이 뭐 광양만권 통합시 이런 걸 추구했었고 이제 뭐 물론 실패는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목포 신안 이 작은 단위의 통합이 아니라 서남권 통합 그래서 목포 신안 무안 영암까지 그렇게 하나로 묶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사실 저는 의외로 전 영암이랑 목포가 더 통합하는 그렇죠? 게 맞지 않나라고 봤었는데 항상 보면 영암만 이렇게 쏙 빠져나가요. 근데 사실 실제 목포에서 대불산단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생활권이에요 다. 그 무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남학신도시가 사실 생활권이고 신안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원체 또 목포로 많이 넘어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면 차라리 이 네 곳을 통합시키는 게 맞을 텐데 왜 굳이 이 자그만 두 곳만 갈까도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완도 해남 진도에서 목포로 학교를 다녔죠. 그렇죠. 배들이 여객선 항구가 다 있었거든요. 완도도. 근데 이제 뭐 도로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도나 해남 진도 분들은 이제 광주로 가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암도 좀 넓죠. 그래서 뭐 영암 신북 쪽이나 동쪽 지역의 신북면이나 이런 데는 나주하고 가까워요. 나주하고 접해 있고 광주하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정서가 다르고 영암 이쪽 이제 삼호읍이나 뭐 영암읍 쪽은 목포가 가깝고 이런 형태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많은 고민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대적인 공론화가 좀 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이런 진짜 삶의 의견들이 곳곳에서 모아지는 이런 작업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이런 정체성 문제라든가 지역의 문화를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양적인 통합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양질의 이런 통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모색이 돼야 이 통합도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도 있습니다. 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네. 그리고 또 뭐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옛날 영화 아닌가요? 신 도장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한참 저긴데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어느덧 이렇게 시간을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우리 다음 시간에도 좀 따끈한 내용들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